고속도로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리 위에서 바위를 던진 것이죠. 차량의 앞유리를 박살났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남성이 머리와 가슴을 강타당하며 그대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법정에 나타난 범인은 다름 아닌 5명의 10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이없는 이유를 늘어놓습니다. 그저 장난이었다고 말이죠. 판사는 이 사건을 듣자마자 분노했습니다. The proposal for juvenile sentencing is rejected.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처벌 실화냐?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번의 우연한 장난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오버패싱이라는 위험한 게임을 반복해왔었죠. 가벼운 돌멩이부터 시작해서 나중엔 쇼핑카트와 타이어 렉, 심지어 매플러까지 던졌습니다. 차량이 맞으면 점수를 매기고 돈을 걸기도 했습니다. 이런 장난을 친 소년들은 총 5명. 카일 앵거, 마크 세켈스키, 트레버 그레이, 알렉산더 밀러, 리카딘 페인. 그중 이 무리의 우두머리는 카일 앵거였습니다. 장난에 맞들린 이들은 그날 밤 한층 더 위험해졌죠. 집 근처에 쌓여있던 돌덩이를 발견했고 트럭을 몰고 와 수십 개의 돌덩이를 싣고 고속도로 근처 다리로 이동했습니다. 2017년 10월 18일 미시간주 비엔나 타운십의 I-75 고속도로 위 사건 장소에 도착한 이들은 트럭에서 돌을 꺼내 다리 위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 달리고 있는 차량을 향해 돌덩이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3kg에서 9kg까지 돌덩이의 크기도 다양했죠. 약 20개의 돌을 던졌고 8대의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 중 하나가 차량 조수석 창문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급하게 911에 신고 전화가 접수됩니다. 운전자 친구가 구조 요청을 격타로 맞은 친구는 숨을 거두고 말았죠. 사망자는 32세 화이트. 그는 내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사고 당일 그는 직장을 마치고 막내 아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장난으로 던진 돌덩이에 머리와 가슴을 강타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망하고 말았죠. 이 모든 것을 지켜봤을 10대 청소년들. 그런데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인근 맥도날드에 들러 식사를 했습니다. 죄책감 따위는 개나 준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냅챗과 메시지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죠. Lay low for a while and everything will be fine. Only way you get in trouble is if a and I won't say the word spelled rats. So you better hope he didn't give in already or else we're going to the slammer. 경찰은 제보와 수사를 통해 CCTV에 찍힌 차량 번호를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탑승한 5명의 애들을 수사망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범행 직후 맥도날드에 들른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점점 수사망이 좁혀오자 압박감을 느낀 청소년들은 사건 발생 4일 후 10월 22일까지 모두 자수했습니다. 마침내 5명의 애들이 재판장에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사건을 듣고 분노했죠. 그런데 살인 공모죄로 포함된 애들의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A cold objective standpoint, your son is just one of the kids on this bridge, and they are kids. In my opinion, these are kids. They're not adults, they're kids. Your son is a bright young man. Is he not smart enough to think through if you drop a 6-pound, 8-pound, 20-pound rock off of a bridge where it drops 15 feet and hits a car going 70 miles an hour, that it can hit a windshield and have devastating results? I mean, is he smart enough to know that? I would say yes, sir, yes. Why he involved himself in however that is, I don't know. So your theory is that the only time your son did this was the time he got caught? Correct. 자기 애는 그런 애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사건은 미국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남성이 떨어진 돌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40대 여성이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다가 아파트 10층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돌을 던진 범인을 잡고 보니 초등학생 3명이었습니다. 전단까지 만들어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던진 초등학생 3명을 찾아냈지만 우리나라에도 꾸준하게 등장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놈의 무조건 촉법소년 타이틀로 처벌을 받지 않았죠. 나이가 어려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용의자들의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 관계로 촉법소년 등에 준해 사건 처리 예정입니다. 미국은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었을까? 검사는 이렇게 말하며 그들을 소년법이 아닌 성인 형사재판으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청소년의 즉흥적 행동을 넘어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위험 행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입니다. It was a willful and wanton act that resulted in somebody's death. 적용된 혐의는 각자 10개, 2급 살인 및 2급 살인 공모, 중범 재물손괴 6건, 경범 재물손괴 2건이었죠. 기소 후 범인들은 보석을 신청해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혐의의 중대성, 사회적 위험성을 근거로 들어 그들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했죠. There will be no juvenile sentencing without a juvenile sentencing hearing in open court with live witnesses and input from all involved. This court is not going to be party to any sort of resolution that is created as a result, as configured. Each and every proposal now presented is again rejected. 그리고 2018년 7월 16일 범죄를 주도한 카일 앵거를 제외한 4명의 애들은 유죄를 협상해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소년부 선고를 염두에 둔 합의였죠. 그리고 범죄를 주도한 카일 앵거는 2급 살인 유죄를 단독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7월 23일 판사는 4명의 소년부 선고 제한을 기각, 성인 교정시설 선고를 명했습니다. The proposal for juvenile sentencing is rejected. 범죄 후 스냅챗과 문자 메시지 영향성이 컸죠. 그리고 2019년 10월 29일 카일 앵거의 최종 선고. You have destroyed not only my life, or his life, you destroyed mine and my family, and his family, and his kids. And yet you still have not even said you're sorry for what you've done. You have savaged no remorse whatsoever. My heart breaks and aches every single day since his life has been taken from me. I wake up every day with the hurt sadness from my actions. Jesus never mentioned positive. I didn't think about what my actions could do, and I will have to live with remorse and guilt for the rest of my life. I have a 2-year-old niece, Melanie, and I look back and think, what if she had gone without a parent? And the thought tears me up. In time, I can only hope that Mr. White's family and community will be able to forgive me for my actions. 17세인 그는 2급 살인 유죄로 39개월에서 최고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I'm very pleased with it. My prayers were answered. Kenneth's prayers were answered. I'm ecstatic over the decision that was made today. We started at the beginning of this. There's no winners. You have a person who was, his life was taken. Now we have 4 young boys whose lives may be taken. So to sit here and say that this is somehow a win for one side or the other, it's not. It's very sad all across the board. 하지만 2021년 1월 20일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1년 5월 27일 미시간 항소법원은 4명의 소년부 선고를 한 판사가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단, 판사를 교체해 보호관찰 1년에 사회봉사 100시간을 명했습니다. 명백한 계획살인인 정황과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니 여기도 똑같구나. 처벌 실화냐?